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입지평가. 사실 소매점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업종별로 좀 특이성이 있으니까 입지라고 하는 건 그 특별한 업종에 맞는 입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상권이 별로 좋지 않아도 입지가 딱 좋은 입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누가 뭐라도 딱 슈퍼마켓하게 좋은 입지. 누가 해도 여기는 커피숍으로서 뭐 배우는 없어도 여기서 뷰가 좋은 아주 커피숍 자료로 좋다.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요즘이 뭐 그러한 입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부지, 평가 요인, 부지 어떤 자리라는 거죠. 입지나 부지, 평가 요인이 어떤 건가. 그래서 입지 조건 평가표, 상권 입지 종합 평가. 그래서 어떠한 입지라고 하는 거는 상권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고객들의 범위가 상권이라고 하면 입지는 특정한 이치 플러스 어떤 조건이라는 거죠. 그 이치가 슈퍼마켓하기에 좋은 자리냐, 그 이치가 커피숍하기에 좋은 자리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쟁점 조사라든지 이런 항목 중에서 입지가 어떠냐,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부지 평가야. 입지 부지 평가 요인은 첫 번째 보행객하고 토행이에요. 토행인 수, 토행인 유형. 주로 이제 출근하는 것보다는 퇴근 동선, 퇴근 보행객. 그 다음에 차량 토행수, 차종, 교통 밀집 정도. 차는 그렇게, 차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좋겠죠. 어떤 장사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차 시설만 좋으면, 조금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만 좋으면 SNS로 광고를 해서 고객을 흡입하면 되니까, 어떤 그 다음에 뷰, 이런 것만 좋으면 커피숍이나 음식점은 주차장만 완비되어 있다면 사람을 얼마든지 직객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냐. 접근성, 배달의 용이성, 배달. 그 다음에 점포의 규모. 사실은 점포가 크면 그 점포의 흡입력이란 점포 크기와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포 규모가 얼마만큼 크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부지, 시각성이라든지 건물 크기와 모양, 입지 내에서 이치, 대지의 크기와 모양, 그 다음에 점유 조건이 어떠냐. 소유 또는 임대 조건, 운영 및 유지비, 그다음에 세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임의 규정,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대한 조건, 자리에 현재 이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조건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지 조건 평가표. 예를 들면 어떤 후보지가 있다면 그 후보지 물건으로부터 주요도를 따라 20분 정도 차로 달려본다든지, 그 범위 내에 매장 300평 이상의 동업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100평이나 200평짜리 슈퍼마켓을 어느 동네에 만들려고 그러면 20분 정도까지나 차로 20분, 30분까지도 어떤 상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후보 물건으로부터 달려본다. 차로. 물론 상권 입지를 볼 때는 차로보다는 걷고 자전거로 가는 게 맞지만 어찌됐든 차로도 한번 달려본다. 그 다음에 경쟁점이
경쟁 관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가? 현재는 경쟁점이 없지만 뭐 빈 땅이 있다든지 더 좋은 땅에 있어서 더 경쟁점이 더 출현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출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점포 위치와 경쟁점이 생긴다고 해도 위치가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경쟁점이 생길 수 있는 위치면 개점하느냐 안 하느냐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생기더라도 우리 점포와 경쟁점이 생길 만한 위치와의 어떤 A급, 우리가 A급지인지. 그 다음에 동일한 20분권 내 후보 건물보다 나은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볼링장이나 빈 땅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영업을 안 하지 않고 슈퍼마켓 같은 걸로 마트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막 요즘은 음식점 같은 게 막 슈퍼마켓 되고 그러잖아요. 응? 여기서 뭐 한 30평, 50평짜리 슈퍼를 하고 있는데 옆에 수산물 가게 뭐 한 200평짜리가 영업 안 되니까 치우고 슈퍼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 점포가 뭐가 또 경쟁점이 너무 큰 거가 들어온 것 같아 되는 상황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산업용 간선도로가 아니라 지역 내 간선도로변에 있는가. 그 다음에 차 속도가 거기가 막,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있는 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지. 예? 이면도로 이런 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더라도 막 싱싱싱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이런 차 데서는 보다는 이면도로에는 내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 한쪽 편에 1.5선 정도의 폭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차를 하고 그 점포에 진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그 점포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그다음에 자신이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쉽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차 실험을 해요. 특히 김여사, 여자 운전사 입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 건물에 들어가려 할 때 후속차에 한 추돌력.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는 복잡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안 대는 건물이 있어요. 주차장에 있긴 있지만 지하에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면 차를 실질적으로 댈 수가 없어서 주차장 이용이 안 되는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점포대 간판을 달 경우에 200m 거리에 달리는 차에서 잘 보일 거가 건물이 가시성이 있는가. 가시성. 그 건물에서 10분권을 상권으로 원한다. 그래서 최저 연간 판매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주차장의 수용 대수와 차 한 대당 구매 금액을 해가지고 역산으로 판매액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건물을 입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상권 입지를 평가할 때는 실질적으로 입지,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를 할 때는 시계성, 접근성 이런 게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를 해보는 거야. 접근성. 그 다음에 입지를 해도 기능적인 위치 어때요? 기갓길인지 코너 사이드인지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담배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이 그러면 점포 전면 길이라든지 점포 전용 면적이 몇 평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 내에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1000세대 이상 되면 좋다. 100평. 상권의 형태가 주택가인지 오피스인지 학원가인지 주택가인지 오피스가인지 이에 따라서 고객이 완전 다르니까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 상권의 규모가 중요해요. 야간. 야간에 컴컴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야간에 끊임없이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 통행인이 있는데 야간에 몇 프로 다니나. 어? 그죠? 경쟁 상황과 통행량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경쟁 상황. 슈퍼마켓, 미니슈퍼, 구멍가게 이런 것들이 상호는 거리는 평수는 얼마고 뭐 우리보다 어떤지 우월한지 어쩐지를 보는 거죠. 경쟁 상황과 토행량도 이렇게 보는 거죠. 토행량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대별로 어린이 이렇게 누가 다니는가. 근데 실질적인 고객이 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종합평가는 입지와 상권의 지리적 위치는 어쩐지 기능적, 전면 긴미, 전면의 길이, 전용 면적, 입지평가, 1차 상권의 규모, 야간 상권, 상권평가 이런 부분을 해갖고 A, B, C, D 이렇게 해서 매겨서 실질적으로 종합이 B가 나오는지 A가 나오는지 경합 통행량 매출해가지고 한번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그래프로 입지는 여기 정도고 상권은 여기고 통행량은 여기고 경합은 여기 이렇게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라는 거죠. 평가를. 그래가지고 의견,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이미지 효과, 그리고 이 앞으로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장애 요인에는 뭐 어떤 그 사람들 햇빛 시설 같은 건 없는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혐오 시설, 님비 시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입지 조건 평가할 때 이렇게 차로 20분 정도 달려본다든지 그 다음에 간선도로인지 지역 내 간선도로인지 뭐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차를 타고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추돌 위험성은 없는지 간판을 달으면 잘 보이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권을 보고 고객을 추정해 보는 거야. 매출을 추정해 봐가지고 손익분기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 자리는 슈퍼마켓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